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할 글러브는 같은 11반 사이즈의 HOH 똑같은 200번대 베이스의 글러브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요번에 출시된 어센틱 모델, 네, 코르시거 모델이고요. 네, 검정색의 H웹 더블 포스트 웹이라 그랬죠. 이 웹 끼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 올려놨고 그 영상을 찍었던 그 글러브예요. 다음에 얘는 이제 티벨트 그물 두 개의 웹의 이제 다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예요. 실장님 어떤 웹이 나요? 이 글러브에서 무슨 웹이 날까요? 뭐 오더할 때 어떤 웹이 좋아요? 웹에 따라서 글러브가 좀 바뀌나요? 밸런스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베이스의 글러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어센틱 모델은 앞에서 제가 제 누구냐 슈어저 모델이랑 정혜영 선수 모델을 하면서 어센틱에 대한 개념은 롤링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얘도 어센틱 모델이에요. 메이저리그 유격수인데 10일 반을 쓴다? 잘 모르겠어요. 예, 뭐 본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코리시거 선수는 실제로 글러브를 보면 두 개 하나에다 검지를 빼고 써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따라하는데 제가 봤을 때 수비가 되게 안 좋은 선수예요. 네가 뭔데 또 메이저리그를 평가하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코리시거 선수 수비하는 거 보면 좀 불안정한 게 뭐냐면 이렇게 흘러 나가든가 떨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글러브를 되게 오래된 걸 쓰죠. 네.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좀 수비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글러브 오래돼도 모양이 괜찮은 글러브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차라리 반접이든가 이도저도 아닌 글러브 특히 유격수에서 211에다 검지까지 빼고 쓰면 막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죠. 괜찮아요. 타격 잘하니까. 예전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연수 갔던 이영호 코치랑 막 통화하다가 복귀한 다음에 그랬대 막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마이너리그 유격수 중에 한 명이 막 실책을 3, 40개씩 하는 애가 있대. 그것도 다 송구 실책으로. 공을 막 이렇게 던진다 이렇게 막 네. 뭐 원반 던지듯이 막 그냥 UFO처럼 날아간대요. 안드로메다로 보냈다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쪽 코치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걔는 이제 잘하고 있냐 했더니 뭐 전반기에 막 한 달 동안 수비를 20개인가 실책을 했다나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미국 코치가 하는 소리가 괜찮아 타격 좋으니까 외야가면 돼 괜찮아 타격 좋으니까 일루 가면 돼. 네,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비 잘하는 선수 글러브를 좀 봐주시면 좋아요. 이제 보통 공격력과 수비력을 같이 겸비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수비에 있어서 좀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글러브를 좀 봐주면 되고요. 사실 웬만큼 수비에도 방망이 잘 치면 돈을 많이 받는 게 미국이긴 하니까. 네. 아무튼 이 코리시거 글러브는 이제 특징이 뭐냐 얘랑 비교했을 때 보면 이 반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웹 끝의 모양은 웹 끝의 크기는 딱 비교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하지만 뭐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날까요? 이 중간 부분부터 차이가 나죠. 얘는 중간으로 하면 갈수록 이렇게 모이고 있죠. 왜 끈으로 돼 있으니까 넓히려면 넓힐 수 있겠지만 이 손가락을 휘어서 강제로 넓히지 않는 한 그냥 일자로 봐도 가운데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더 넓힌다 그래서 얘가 형태 유지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200번대의 특징이죠. 왜? 여기 MP 계열처럼 반달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얘는 뭐가 잡고 있죠? 중간 포스트 웹이 잡고 있죠. 그리고 또 뭐죠? 밑에 반달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얘 모양을 봤을 때 보면 이게 좁아지기가 힘들죠. 잡고 있어요. 즉 포구면이 좀 넓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211에다 검지 빼는 착수를 하게 될 경우에 정말로 얘가 힘이 죽을 때까지는 이 포구면에서 잘 못 무너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웹쪽으로 치고 하는 일도 생기고 상대적으로 또 밑에는 좁아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굳이 211을 끼시겠다면 검지 넣고 끼세요. 그래도 꿈 낮긴 한데 사실상 이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111 착수하는 건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야지 좀 물리는 이 느낌이 나는데 두 개 하나하나에다가 검지를 넣고 껴도 좀 물릴 때 포그면 위쪽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도는 느낌이 나거든요. 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를 착수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왜? 볼집이 깊어진다? 아니라 그랬죠. 포구 지점에서 웹까지의 높이가 깊어지는 여기가 깊어지는 네, 그렇게 만들어서 잘 담겠다고는 하겠지만 이걸 담기 위해서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왜냐? 이 모양이 달라서 그래요. 얘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모양만 하더라도 이걸 2를 껴도 얘는 잘 물려요. 이렇게. 네.
그냥 뚝 대도 잘 물려요. 그리고 끝까지 힘도 전달이 잘 되는데 이 아랫부분의 반달이 좀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처음에 나중에 일기더라도 111로 잘 만져가면서 내가 이 윗벽이 전체적으로 내 손가락에 같이 다 움직이게끔 그러면서 웹에 저항감 없이 잘 움직이는 단계가 되면 그때 이 일을 착수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딱 물었어도 네, 돌아요 좀. 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웹에 따라서 글러브 밸런스가 바뀌냐. 같은 200 베이스에다 같은 계열의 글러브고 거의 같은 스펙의 뭐 같은 패턴이니까 시작을 했지만 웹을 이걸 다냐 이걸 다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특히 어디냐? 이 포구면 윗부분, 즉 웹 아랫부분의 모양이 보시면 완전 모양이 달라요. 글러브 밸런스도 좀 달라지겠죠. 고가 얘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잡고 있으니까 잘 안 낮아져요. 많이 안 벌어지겠죠. 이게 이제 웹에 따라서의 이제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웹에 따라서 글러브의 밸런스가 바뀌는 비율이 한 10% 내외지만 글러브 길을 다 들이고 났을 때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들어가면 얘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양을. 하지만 이런 웹의 모양이 이런 스타일로 나오진 않겠죠. 왜? 이게 버텨주면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잡아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웹 교체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글러브를 오래 썼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부 반달이 없는 모양 뭐 티벨트가 굳이 아니라도 쓰다가 갑자기 요 웹을 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막 구멍이 안 맞긴 하지만 구멍이 맞는다라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십자웹이었다 그러다가 이 웹을 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밸런스가 완전 깨진다라는 거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웹에서 고급웹을 단다 별 영향 없어요. 왜 끝에 부분이 좀 부드럽냐 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벌어져 있냐 이렇게 묶여 있냐. 이게 벌어져 있으면 고급웹도 마찬가지 벌어져 있으면 여기도 접히고 여기도 접히고 여기도 세 부분이 자연스럽게 접히지만 이게 막대기가 가운데 들어가는 십자웹 계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부분 둥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뭐 이쪽으로 가든 그렇게밖에 둥글게밖에 안 되지만 얘는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글러브 밸런스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십자웹을 쓰던 걸 갖다가 갑자기 구보타 T9웹에다가 바둑판 웹을 달았어. 안 맞아요. 왜? 아랫부분이 여기를 또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내야 글러브 사놓고 투수웹 달아서 투수로 쓰겠다고 하는 거. 그건 투수 글러브가 아니에요. 승용차를 사고 타이어를 갖다가 SUV용 큰 거 인치 큰 거 20인치에다가 막 요철 막 이런 거 막 산악용 타이어 꼈다고 그게 SUV 되는 거 아닌 거랑 똑같아요. 투수 글러브 잘 쓰다가 자기 내야 본대. 그러다 웹을 바꾸겠대. 에? 그거는 투수 글러브예요. 웹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그게 내야가 되진 않아요.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거 하나가 웹이 포지션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즈노 오더에서 보시면 카드락 보시면 이치로 웹이라고 알고 있는 웹 있죠. 그거 내야 투수 외야에 다 접목 가능한 웹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더 카드락 보시면 나와요. 네. 어떤 웹들은 뭐 내야 외야 다 쓸 수 있는 웹이 있고 이거는 내야만 쓸 수 있고 이건 내야 투수 겸용 다 쓸 수 있는 웹들이 있는데 이제 글러브 인치에 따라 사이즈나 폭이 달라지겠지만 사람들이 내야 글러브에 투수 웹을 단다고 투수 글러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밸런스나 가다라는 건 각의 포지션마다 제가 예전에 야구장 모양 그려놓고 포지션 번호 설명하면서 포지션마다 글러브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투수 글러브를 내야 웹을 단다고 십자웹을 달거나 사람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예, 절대 내야 글러브 안 돼요. 그냥 투수 글러브에다가 내야 웹을 달아놓은 거예요. 즉 SUV에다가 승용차 타이어를 단다고 막 지차 같은 험비에다가 뭐 그랜저 타이어, 저 제네시스 타이어 단다고 그게 제네시스 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하지만 같은 승용차도 광폭 타이어를 다냐 레이싱용 타이어를 다냐에 따라서 같은 출력에 같은 엔진이고 같은 서스펜션이지만 이 주행했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웹이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미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패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요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웹이냐 자유로운 웹이냐 그리고 끈이 결합이 많이 돼 있는 웹이냐 아닌 웹이냐. 미야모토 신야 선수도 IF이나 IF 계열을 얘기하는 게
끈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완충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IF을 얘기하듯이 또 글러브 뭐 올려잡거나 내려잡거나 조작성에서 끈이 많이 없는 것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많이 늘어나거나 바뀔 확률, 단점이 있는 것처럼 웹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웹이 낫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포지션이나 글러브질하는 스타일을 먼저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전에 먼저 글러브 패턴을 먼저 분석하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나한테 맞는 웹을 접목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번대 모델에서 E웹도 많이 쓰고 I웹도 많이 쓰잖아요. 예. 전에 김서진 선수 글러브에서 나왔듯이 I웹 많이 쓰고 최정 글러브도 마찬가지고 I웹이 들어갔었죠. 물론 사이즈는 더 커지고 윙팁이 들어가긴 했지만 200계열에서 들어간 웹들이 티벨트, 아이웹 그리고 요 웹도 많이 쓰는 웹이에요. 네. 근데 이 밑에 반달과 중간 포스트 이 가죽 때문에 이 공간이 넓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렇게 넓은 웹에서 좁은 웹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서 이걸 쓰면 밸런스가 깨진다 그랬죠. 여기서 이 웹을 쓰면 밸런스가 깨질 확률은 적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이 웹에 의해서 길이 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웹을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언밸런스해지는 거예요. 왜? 이 공간을 끈으로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얘가 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이 엄지랑 검지 사이 즉 고가 조금 이렇게 좁아지고 포그맨의 폭이 좁아질 때는 어떻게 끈이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웹이 불룩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웹을 교체할 때는 이 웹을 이 웹으로 교체를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글러브 밸런스 각을 먼저 다시 수정을 보완한 다음에 형태를 다시 잡아놓은 다음에 이 그물이 자연스럽게 걸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끼는 게 나름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근데 본인이 글러브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 아니라 이 스타일이면 또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웹은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업체들에서 웹을 제작해서 껴주는 데들이 있어요. 메이커마다 웹의 모양은 다 다르다라는 거. 한때 이제 뭐 사람들이 언더아머 무지웹을 바둑이 웹으로 하려고 했다. 뭐 같은 검정색이라면 상관없이 색깔 차이도 다 나요. 메이커마다 회사마다. 그 웹을 보내서 똑같이 재단해서 카피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데도 없고요. 다음에 가죽 퀄리티도 많이 틀려요. 웹을 모양 때문에 내가 막 사람들이 그래서 이 웹이 마음에 안 들어 웹만 주문하면 뭔가 바뀌겠지 하지만 그 기본 왁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투수 뭐 일제 글러브들 미즈노 프로 예를 들어서 미즈노 프로 오더 같은 경우에는 웹을 바꾸실 때는 내가 오더낸 스펙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5mm 연치업인지 10mm 인치업인지 그리고 기본 베이스 가다 패턴이 누구 패턴인지를 기억을 하셔야지 웹이 호환이 돼요. 예. 그냥 내가 무슨 웹 딱 시키면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스펙을 얘기했는데도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웹 교체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처음에 어느 정도 웹이 달려 나와 있으면 그 웹을 바탕으로 그냥 길들여서 쓰는 거가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글러브 설명한다면서 웹 얘기하고 있었네요. 네. 구형 모델이고 신형 모델이고 가장 차이가 뭐죠? 자, 메이저리그 로고가 바뀌었죠. 그래서 롤링스 하이에 오른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로열티거든요. 그래서 롤링스가 이제 메이저리그 공식 스폰서 글러브가 됐고요. 가죽 질감도 이거 HOH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질감이 되게 반들반들하고 좋아요. 예. HOH 글러브 전에 누구였죠? 그 외야수 유명한 거 그 검정의 베이지 아무튼 그런 기성 그 미국 내수용이긴 한데도 되게 푸석푸석하고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무가 아닌데 근데 이 코리시거 모델은 이 HOH 가죽치고는 되게 단단하면서도 되게 괜찮은 네, 느낌이에요. 가죽 질감이. 네. 쫀쫀하다기보다는 그 빤빤한 느낌이 나는 HOH 검정 가죽이라서 다른 HOH 예전에 좀 실망스러웠던 검정 가죽에 비해서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글러브도 또 되게 하드해요. 어디가 이 뼈대들이 좀 엄지 쪽 뼈대도 확실히 하드하고요. 그래서 윗뼈 아랫뼈 만들어서 유지하면 이 형태가 되게 오래 유지되고 이 틀을 유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봤던 코리시거 모델이라고 나왔던 것보다는 확실히 가죽이 더 단단하게 나온 글러브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에 그런데 조금 포그맨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롤링스에 그걸 느끼고 싶다 하시면 11.5에 200배 있으면 이 코리시거 모델도 충분히 좋은 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넓은 글러브이기 때문에 오므려서 잡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211에다가 닿는 사람들은 더 돌 수가 있어요. 거기다 웹까지 이렇게 접어버리면 더 밸런스 안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11 착수한 상태에서 윗벽 아랫벽 느끼시고 그리고 롤링을 통해서 물어주는 핸들링을 좀 해주면 기본적으로 200 베이스가 아랫벽이 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켓이 깊은 글러브이기 때문에 잘 당기는데 물어주는 부분에서는 약간 핸들링을 좀 더 넣어주면 편하게 얘보다는 얘가 덜 물리니까 롤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넓은 포그면의 폭이 넓은 글러브가 잘 무는 거는 예전에 410 패턴 알티스 글러브 설명하면서 나왔듯이 똑같아요. 넓으면 잘 못 물어요. 그때 롤링해서 아랫벽 윗벽으로 물어주는 거 그것만 해준다면 가죽 퀄리티로 봤을 때는 정말 HH 치고는 정말 괜찮게 나온 글러브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더블 포스트웨 이 왼말 특성을 이해하고 이 전체 패턴만 이해해서 쓰신다면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제 글러브가 참 무서워요. 선수 어센틱이 35만원 밖에 안 해요. 35만원 밖에? 너 돈 많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보고 소비자가 35만원대의 글러브를 외국에서 생산을 하다가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 이 정도 퀄리티를 맞춰라? 와 진짜 불가능해요.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에서 진짜 원가 절감을 하지 않는 한 좋은 자재를 대량으로 사오지 않는 한 윌슨이나 롤링스가 정말 무서운 게 결국에는 마켓 시장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의 이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현지에서 HH 글러브를 사더라도 얼마 전에 인생무상 미국에서 직구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베이시에게 그 200번대 11.75짜리 금액대 보니까 30만원 후반대 나오더라고요. 세금 내고 관세 다 내고. 그것보다는 소비자가 35만원 책정돼 있다면 정말 가격 책정도 저렴하게 잘 미국 현지에 비해서 저렴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요 정도 픽이면 무난하게 30만원대에서 미제 글러브 내야수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검정 가죽에 한정해서 제가 HOH 가죽을 말씀드린 거고 코리시거 모델에 대해서 한 거고요. 다른 이제 어센틱의 또 검정 가죽 어떨지 또 봐야죠. HOH 등급 가죽은 또 어떨지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롤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갑자기 미제에 꽂히셨어요? 아니요, 저 원래 미제도 좋아했어요. 일제가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이제 한 거지. 그래서 또 새로 가죽이 들어오거나 제품 들어오면 또 다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앞에서 슈어저 모델에서 말씀드렸듯이 끈피가 검정 끈피에 부드러워요. 그래서 글러브 결합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부드럽게 손가락 이런 부분들이나 끈 결합이 부드러우니까 편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